저도 올라가서 하고 싶은데 제 자리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의료원의 정형외과에서 척추 담당해서 진료 보고 있는 이원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우리 보니까 다들 저희 부모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이런 불편함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오늘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사랑합니다. 척추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의 이제 등뼈죠. 등뼈로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척추뼈가 있고 디스크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 척추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똑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세가 드실수록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쭉 조사를 해보면 한 80~90% 정도에서는 평생 허리가 아프거나 누구 때문에 병원을 한 번씩은 가보셨던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척추의 구조는 이렇게 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요, 곡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자로 펴 있는 게 아니고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정상이고, 나이가 들면서 등이 점점점 굽어지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펴지는 그런 형태의 변화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이 돼서 몸을 지탱을 하고 머리에서부터 팔다리까지 이어지는 신경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흔하게 접하실 수 있는 디스크, 그리고 많이들 들으시죠, 협착증, 그리고 여기 어르신들 제일 관심 많으실 것 중에 하나가 이 골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디스크인데요. 자, 디스크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안쪽에 수액이라고 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는 좀 가죽 주머니 같이 수액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기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단단해지고 해서 쿠션은 이렇게 좀 눌렀다가 풀렸다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 군데가 툭 터져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얘가 뒤쪽으로 밀려 나오면서 주변에 지나가는 다리 쪽, 주로 이제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들이나 팔로 가는 신경들 있죠. 거기를 누르면서 팔이 저리고 다리가 저리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얘가 처음 터져 나올 때, 그때 그렇게 허리가 좀 아파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저리다 하면은 이런 변화 때문에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한번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 원인은 이제 일하실 때 이제 계속 똑같이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다른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여기 이 친구들처럼 요새 핸드폰이랑 컴퓨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굽어집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앉아있을 때도 좀 이렇게 허리를 펴고 앉아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앉아있게 되는 거죠. 등이랑 목이 앞으로 약간 쏠린 상태로 굽어진 형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허리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상태가 반복이 될 수가 있고요. 연세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디스크도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요 세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요. 아주 드물게는 차가 폐차될 정도로 엄청 큰 사고가 나거나 한 3층, 4층 국도에서 떨어지시는 일하시다가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건강한 디스크도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터지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증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로 허리가 아픈 겁니다. 디스크는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허리가 아픈 거고요. 근데 위치는 조금 다양할 수 있어요. 딱 보시면은 등이 여기 한가운데 쪽에서 아프실 수도 있고, 여기 엉덩이 위쪽 부분이 이렇게 좀 불편하고 그러실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약간 이렇게 옆으로 치우쳐서 불편한 게 있다고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땡기고 쥐가 나는 것처럼 이제 세발이 굽은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서 그 신경이 주관하고 있는 영역에서 저리고 아리고 살갗이면 어떤 분들은 목소리 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엉치 같은 데는 엉덩이가 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혹시 디스크가 아닌가 하는 걸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디스크인지 아닌지를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소개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보통의 허리 통증들은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그냥 가볍게 있었던 불편함들은 금방 좋아집니다. 근데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어딘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혹시 디스크인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거나 하는데 갑자기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하는 증상이 생기고 누워있다가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한 30도 정도 30도라고 해봐야 이 정도겠죠. 이 정도 들어 올리게 되면은 갑자기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한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시고 집에서 그냥 좀 견디시기보다는 가까운 병원에 찾아서 좀 멀어도 부천의료병원에 오셔서 저 만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협착증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디스크보다는 협착증을 좀 더 많이 들으셨을 연세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조금 불편해서 가면 여기에 협착이 있습니다, 여기에 협착이 있으니까 약 드시고 주사 치료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협착이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을 들으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정상 척추입니다. 정상 척추인데 우리 이 가운데 동그란 안쪽에 있는 이게 중요한 신경이에요. 우리가 양쪽으로 다리로 뻗어져 나가는 신경, 팔로 뻗어져 나가는 신경인데요. 이 구조들 중에서 여기는 척추에 관절이 있고 앞에서는 디스크가 있고요. 뒤쪽에는 척추와 뼈 사이를 그러니까 위에 뼈와 아래 뼈를 붙잡아주고 있는 인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이 생기든 내가 자꾸 허리를 이용해서 일을 많이 했든 그러면 인대가 두꺼워지고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가 웃자라게 되고요. 아까 앞에 보셨던 그 디스크 있죠? 디스크가 툭 튀어나왔다가 회복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연세가 들면서 반복이 될 텐데 그게 튀어나온 상태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튀어나와서 이쪽이 신경관을 좁게 만들고 관절염이 생기고 뼈가 웃자라고 인대가 두꺼워지고 하면서 뒤에 쪽에서도 좁게 만들고 그러면 가운데 신경 입장에서는 평생을 고속도로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딘가 확 차선을 좁히는 것 같은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머리에서부터 다리로 이제 이렇게 움직여라 저렇게 움직여라 하고 신호를 보내고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을 때 전달을 할 수 있는 길이 잘 뚫려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어느 순간 목이 콱 졸려버리니까 그 신호의 연결이 원활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특히 내가 어떨 때 더 그러냐면요, 걷다 보면은 이 척추에 움직임이 생기니까 처음엔 멀쩡히 걸어가는데 갑자기 저리고 앞당기고 아픈 증상이 생기고 허리를 조금 구부려서 쉬면은 얘가 조금 공간이 넓어져요. 그러면서 그게 풀리고 다시 걸어갈 수 있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고요. 이거를 척추 협착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 것처럼 허리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고 사고가 나서 어딘가가 골절이 생기고 염증 때문에 흉터가 생기고 한 것들이 신경관 안쪽을 좁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도 역시 협착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협착증도 역시 비슷합니다. 디스크랑 결국에는 신경이 자극이 되고 신경이 제기대로 못하게 만들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다리가 저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걷다 보면은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조금 쉬면은 나아지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요, 이게 디스크는 조금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협착증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 몸의 어떤 그 해부학적으로 내가 원래 갖고 있어야 하는 그 모양이 제대로 원래의 모양을 유지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보다는 얘가 그대로 남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신경이 눌리게 되면 상태는 뭐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가 아니고 그 상태로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신경이 눌린 상태로 오래 지속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걷고 하다 보면 우리가 발목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얘가 발목이 올라오질 않는 거죠. 그러면은 걷다가 발목이 안 올라오니까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잘 넘어지는 것 같다 하면은 균형을 잃어서 넘어지는 건지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건지 잘 보시고 발목을 한번 움직여 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소처증 때문에 마비 증상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발에 마비가 와서 힘이 안 들어가는지 움직임이 잘 안 되는지를 잘 모르고 지내세요. 병원에 오셔서 나를 만나보면 발에 마비가 있으시네요 라고 말씀 드려야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변화들이 있다면 한번 자가 검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역시 집에서 내가 의식해 볼 수 있을 만한 거거든요. 똑같이 허리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요. 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사인입니다. 조금 걷다 보면은 다리에 힘이 빠지든 저림이 생기든 당기든지 간에 걷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앉아서 허리를 이렇게 수그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관이 조금 넓어진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얘가 그 속도가 뚫리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또 걸을 수 있고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손님으로 오셔서 저를 만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냐? 디스크랑 협착증은 크게 봤을 때는 치료는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통증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뼈가 됐든 디스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염증 반응이라는 게 나타나요. 우리 몸에 염증이 있어야 할 때의 염증이 아니고 이제 의사들끼리 하는 약속된 표현인데 그런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돼서 통증을 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소염제를 쓰게 되고요. 더 이상 자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필수 치료도 하고 충격파 치료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허리는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등에 있는 근육인데 그 근육을 자극을 해주면서 근육이 제 기능을 하게 되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협착증이나 디스크를 유발하는 변화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벼운 증상일 때는 이런 치료들로 조절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특히 어머님들이 이만큼 아픈 거로는 병원을 안 오세요. 이거잖아요. 내 남편이 아프고 애들이 아프고 할 때는 병원 막 데리고 다니시면서도 본인 아픈 거는 참고 지내오시던 게 커가지고 약간의 불편한 거는 그냥 참고 지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다 건너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은 바로 처음 듣는 얘기가 주사 한 번 맞으시죠가 되는 거예요. 보통 병원 가면 다 주사 맞자고 하잖아요. 이게 단계가 그 앞 단계를 다 건너뛰고 오셔서 조금 일찍 오셨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치료할 수 있는데 조금 천천히 오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신경 차단술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심하신 분들은 이제 꼬리뼈를 이렇게 올라가서 신경 성형술이라고 한 이런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약 드시고 물리치료 하는 것보다 비용은 조금 더 들기도 하고 시간도 좀 더 들기는 하지만 통증 조절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으니까 사실 오신지 굉장히 선호하시기도 해요. 저희 오셔가지고 저랑 얘기하기도 전에 주사 맞으셨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먼저 하시고 치료를 보시고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치료들로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팔다리가 저린 증상이 6주 이상 될 때, 자, 6주라고 하는 게 이렇게 칼로 자른 듯이 정확해진 건 아닌데요. 이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난 이후까지도 증상이 지속되는 거는 이제 고전적으로 지켜보고 할 때 좋아지는데 한계가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나도 증상이 생긴 지 3주밖에 안 됐는데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주사 치료를 하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효과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은, 주사 맞는 간격도 점점 좀 짧아지는 것 같고, 시술을 했는데도 계속 아프고 이럴 때, 그리고 감각이 좀 무뎌져요. 남의 살 만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모래알 맞고 걸어가는 것 같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땀을 딛는데 내가 땀을 딛는 느낌이 잘 안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걷는데 걸음이 어딘가 자꾸 기우뚱기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띵띵띵 하게 되거나 발목이 힘이 쭉 떨어지거나 되고요. 이렇게 까치발을 이렇게 해보고 했을 때 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하는데 둘 중에 뭐든 하나가 잘 안 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유지가 안 되고요. 얘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데들이 있을 때는 이제 어딘가 힘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게 있다면 이거는 이제 약물 주사 맞고 해서 저희 상태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이제 권유를 해드리는데요. 디스크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목에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디스크 위아래로 있는 뼈들을 하나로 이제 유합을 하는 그런 수술을 하거나 일부 분들 퇴행성 변화가 아주 많이 진행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인공 디스크 같은 것들을 해서 목의 기량을 살릴 수 있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디스크가 되게 여러 마디 있는 거 아니에요. 분들 있어요. MRI 찍어보면 원래는 이 목 디스크 이렇게 일자가 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물렁물렁 이렇게 비벼지고 신경을 너무 많이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후풍선염증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때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허리가 조금 더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허리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요새는 옛날에는 이렇게 나사막 고정하는 수술이라고 하죠. 이런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경을 건드리는 것들을 싹 다 제거해버리고 나사를 갖고 고정을 해서 더 이상 그 허리에 움직임이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움직임이 없어지니까 거기서 통증은 없어지는데 수술한 부위보다 하나 부분 또 안 좋아지고, 그리고 또 한 마디 올라가고 또 한 마디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수술 방법이 요새 많이 밖에서 보실 거예요. 척추 내시경이라는 걸 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짜 잘 보이지도 않는 이런 중앙쪽에 들어가지고 기구를 넣어서 수술을 하는 거고요. 이게 많이 째지 않고 한 1cm? 1cm도 안 돼. 그냥 뭐 이렇게 새끼손톱만큼 요만큼 진짜 수동만한 부분을 딱 저게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기구를 넣어서 수술을 하는데요. 내시경으로 화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누가 이게 위내시경 같은 걸 유튜브 보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그러면 진짜 요만한 게 요만하게 크게 확대돼서 보여요. 저희가 보통 한 기구에 따라서 다른데 한 20배, 30배 정도 확대돼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은 이제 근육이 상하고 뼈 상하는 게 제일 많잖아요. 근데 이제 확대를 해서 보니까 많이 정리를 하지 않고도 신경을 건드리고 있는 나쁜 애들을 충분히 수월하게 쉽게 잘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수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상된 부위가 적으니까 회복도 빠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옛날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이제는 수술이 가능해졌어요. 옛날에 나사막 고정하는 수술은요, 대학병원에서도 70 중반이 넘어가시면은 이자가 너무 많으신데요 이러면서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이대로 조금 드시면서 지내시죠.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런 말씀 많이 옛날에는 했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내시경 수술이 발달을 하게 되니까 8순이 넘어가는 수술을 하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수술하신 분은 여튼 6선생님. 그러니까 요새는 다른 별다른 문제가 없으시고 주대 연령이 충분하신 분들은 이 통증만 해결해드리면은 붓고 다시 될 수 있다. 그러면은 8순이 넘어가는 수술이 가능한 그런 치사기 열렸습니다. 그래서 양반형 척추 내시경 같은 걸 통해서 디스크도 협착증도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수술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나사막 고정하는 수술을 피할 수 없는 분들도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조금 손상을 덜 주면서 수술하는 결과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혹시 아까 보셨던 그런 질환들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집에 오셔가지고 저랑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직접 골절이에요. 아까 앞에 보셨던 것처럼 디스크나 협착증은 많이 쓰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근데 골절은 그거랑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멀쩡히 잘 지내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정상 척추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생겨 있는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뼈가 짜부러진 형태로 엑스레이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앞에 부분이 이렇게 눌려있는 형태로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팔다리가 부러질 때는 이렇게 톡 이렇게 부러져서 덜렁덜렁 이런 형태로 걷게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척추는 그런 형태의 골절이 생기는 게 아니고 눌려서 주저하는 형태로 골절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압박 골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아주 위험하고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인데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기둥이 무너지면은 집안이 무너진다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왜 이 척추 골절이 생기면 내 몸의 기둥이 무너지는 거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원장이 이렇게 허리 잘 펴시다 보니 어느 갑자기 이렇게 구부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정해지면 여기 부분에 갑자기 통증이 생겨요. 아무 이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등산을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등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골절 때문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골절 이후에 나중에 변화일 때 등이 굽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생기고 우리의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적절하게 치료를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어떨 때 생기느냐? 자, 보통 이제 골절은 이렇게 넘어지시면 생기는 걸로 다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르신들은 딱 이야기해보면 뭐 뼈가 부러지면 척추가 골절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랑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넘어지시고 엉뚱방아지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만은 어떻게 생기느냐 보시면 제가 다 그냥 개념 삐끗하시는 거예요. 뭐 별거 아무것도 없는데 한 번씩 이렇게 삐끗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부러질 수 있고요. 기침만 하면 부러집니다. 왜 겨울에 이럴 때나 뭐 지체기가 올 때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 하루에 한두 번씩 화장실 많이 가시잖아요. 대변 보면서 힘을 막 줬는데 대변은 안 나오면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직 내 몸은 연세가 들었지만 마음은 이빨 청춘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물건을 자꾸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들고서 옮기려고 하는데 들지 못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픈 거예요. 이럴 때. 별거 아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갑자기 허리 통증이 생기고 병원에 와서 보시면은 골절이 생겼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이런 게 생겼을 때 우리가 그냥 집에서 나 조금 아프다 말겠지 하고 계신데요. 자세를 바꾸거나 이랬을 때 갑자기 아프거나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통증이 막 생겨가지고 이게 쉽게 잘 안 가시는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계속 아픈데 이런 증상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옆구리 쪽으로요 통증이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옆구리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그냥 뭐 이런 데가 아픈 게 아니고요. 여기 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따라서 그런 통증이 있을 경우에 이럴 때는 혹시 골절일까 하고 생각을 하고 붙여드리는 건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는 원인이 왜 생기냐? 여기에는 골다공증이 원인이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 정상 척추는 이렇게 안쪽에 뼈가 오밀조밀하게 잘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을 받더라도 얘를 잘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연세가 들게 되면 특히 이게 남자분들은 70, 80이 되는 골다공증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여자분들은 이제 60대만 되면 골다공증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이게 폐경 이후에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그 여성 호르몬이 우리 생리랑 뭐 임신이랑 이런 기능들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확 줄어들게 되니까 뼈가 약해지는 겁니다. 뼈가 약해지고 점점 이렇게 안쪽으로 털기게 구멍에 싱싱 뚫리는 형태로 모양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지붕이 10개, 그러니까 기둥이 10개 지탱하고 있는 건물이 튼튼할까요? 2개가 지탱하고 있는 건물이 튼튼할까요? 그렇죠. 여기 훨씬 튼튼하겠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층만 해도 화장실에서 힘만 줘도 기둥이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 무너질 때 치료를 해야겠죠. 2개, 3개 무너질 때 치료를 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 반복 오랫동안 지속을 하게 되면 하나, 2개, 3개 이렇게 점점 무너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등이 이렇게 굽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등이 굽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트닝성 변화도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멀쩡히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등이 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골절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뼈가 부러졌으니까 팔 부러지면 병원 가서 뭐해요? 그렇죠. 깁스하죠. 글쎄요. 아무튼 어머님한테 여쭤보셨는데 다른 분들 대답하시고 순서를 지켜주세요. 네. 팔이 부러지면 통깁스하죠.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골절이 생기니까 깁스를 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손못 두고 막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씻지도 못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풀렀다 벗었다 할 수 있는 이러한 깁스가 내 몸에 맞춰서 하는 게 만들어졌고요. 얘를 3개월을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뼈가 이제 약해서 생긴 골절이니까 골다공증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되고 아프니까 통증 치료를 같이 해야겠죠. 이렇게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뭐 보존기 차고 통증 조절하고 골다공증 치료를 하고 하는 선에서 해결이 잘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변형이 생기는 게 문제죠. 변형이 생기는 게 문제고 골절 직후에 너무 아픈 게 문제인 거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멘트를 공구리 친다고 그러죠. 이제 의료용 시멘트로 골절된 부위에다가 잘 채워놔서 척추에 잘 받쳐주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될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우리가 감별하기 위해서 MRI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가 골절이 좀 의심이 되는 것 같다. 허리가 자꾸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보시고 MRI 검사하고 수술을 할지 말지 이걸 결정한 형태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에요. 3가지 이렇게 디스크, 협착증, 골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허리에 나쁜 걸 안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좋은 걸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쁜 걸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시면 오랫동안 앉아있는 거. 보통 오래 앉아있게 되면은 예쁘게 앉아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보면은 이렇게 앉혀놓고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한 5분 지나면 다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처음 앉자마자 이렇게 앉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어르신들 연세 되면은 그분이 더 많단 말이죠. 특히 집에서 제일 편한 데 소파잖아요. 소파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포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앉아있게 되면 이게 등이 자꾸 굽습니다. 굽고 통증이 생기고 디스크도 막 생길 수 있고 협착술도 나빠지고 그 상태에서 기침 한번 하면 멀어졌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세를 피해야 되고요. 장시간 바닥에 쪼그려 앉는 걸 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바닥 생활하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양반다리 하시고 바닥에 다리 쭉 뻗고 앉고 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릎이랑 허리 질환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닥 생활하는 문화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 생활을 피해야 되고요. 자, 3번째로는 이거예요. 의자나 소파에 비스듬히 눕기.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90%는 이거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허리 입장이 안 좋다. 그리고 베개가 높은 거 쓰시는 분들 요새는 많이들 이제 알려져가지고 베개를 높은 거 잘 안 쓰시는데 높은 베개를 쓰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목을 이렇게 구부린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고 등도 굽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 디스크도 생길 수 있고 허리 디스크도 올 수 있고 그런 거죠. 오랫동안 앉아 있게 되면은 이게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내 몸이 이렇게 이 상태에서 굳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를 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앉아 계시게 되면 목도 이렇게 아래 보면서 해주시고 허리도 이렇게 펴시고 그런데 스트레칭 한다고 막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허리를 펴는 동작은 돌리는 것만큼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 딱 펴고 허리 쭉 펴고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배에다 힘주고 등에다 힘을 줘서 딱 피는데 배랑 등만 힘주면 소용이 없어요. 어깨를 펴야 돼요. 어깨를 피셔야 어디 몸의 전체가 다 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요게 또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 내 마음, 아직 발촉출.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허리를 보호하는 형태로 움직여야 되는데 무릎이랑 고관절을 이용을 해서 허리는 핀 상태로 이렇게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 한 다리를 딱 이렇게 받쳐놓고 허리는 핀 상태로 물건을 이렇게 하면 이 무거운 물건을 들 때의 그 하중을 내 허리가 다 온전히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다리가 나눠서 스팅을 해주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상하는 일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팔을 쭉쭉 펴고 어깨를 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앉아있을 때는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 자세 허리를 딱 펴고 혹시 컴퓨터나 TV를 보신다 그러면 정면으로 볼 수 있게끔 이런 자세를 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여기 이거 있다고 해서 허리만 비트는 거 안 됩니다. 요거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마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아시죠? 그 비틀다가 그것도 또 고쳐 생깁니다. 네. 그래서 운동 요약을 하자면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 피하시고 적절하게 운동을 잘 하셔야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평소에 올바른 자세 유지하기. 다리 꼬시는 분들 물론 어르신들은 잘 없지만 다리 꼬는 습관 아직 남아 있으시면은 그것도 이제 피하셔야 되고 어깨 딱 펴고 하시고요. 운동을 하실 때는 젊은 분들은 필라테스를 하는 게 좋고 어르신들은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거 하셔서 이제 그 물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중력이라고 하죠. 이제 내 몸을 지구가 당기는 게 그런 걸 좀 줄여놓고서 부드럽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시게 되면 허리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집중해 주세요.